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바둑 대국에서 고수는 바로 구경꾼들이라고 합니다. 한 발 뒤로 물러선 채로 바둑판 전체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새해 첫날의 결심도 시들해지고 어쩐지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 같다면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좀 더 멀리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박경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경래 변호사입니다. 오늘 상담소를 찾은 분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사연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저와 남편은 대학 동기였고요. 서로의 첫사랑이었습니다. 불같은 연애를 하다가 예정이 없던 아이가 생겼고 약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시부모님이 실망할까봐 두려워하면서 아이를 지우자고 했고 그 말에 실망한 저는 남편 뜻대로 아이를 지우고 파혼했습니다. 다시 만난 건 남편이 군대에 제대했을 무렵이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다시 만나게 됐고 남편은 로맨틱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저희 부부는 2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직장에서 비서와 바람이 났고 함께 도피까지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고 간통죄가 있던 시절이라 그런지 남편은 위자료를 줬습니다. 그 뒤로 아이들을 두고 혼자 지옥을 나왔습니다. 남편은 젊은 비서와 결혼을 했는데 아이들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남편은 저에게 아이들을 키워달라며 찾아왔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다시 연락을 주고받았고 그러다가 재결합을 했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는데요. 어느 날 남편이 여전히 상간녀와 법적으로 혼인 상태라고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졸지에 내가 상간녀가 됐다는 충격에 다시 헤어졌습니다. 몇 년 뒤 남편은 상간녀와 법적 관계를 정리했다며 찾아왔습니다. 모든 재산을 저에게 넘기겠다고 하면서 제발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약해진 저는 남편과 합의서까지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혼인신고를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태도는 또다시 변했습니다. 증거는 없지만 바람을 피우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다 자랐고 저 역시 경제력이 있습니다. 남편과 이혼할 수 있을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굉장히 복잡한 인연으로 맺어진 사연입니다. 대학 시절에 연애를 하다가 헤어졌고 그 뒤에 다시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하다가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하고 또 다시 만났다가 또 헤어지고 그러다가 재결합을 했는데 이번에 다시 또 이혼을 고려하는 중이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같은 부부가 재결합했다가 또 헤어지는 거 꽤 있죠? 네, 아주 많진 않지만 드물지 않게 있는 편입니다.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는 아이들 때문에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소통을 하게 되는데 아이들이 또 엄마 아빠랑 같이 살고 싶다고 하면서 이제 재결합을 그렇죠.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같은 문제가 반복이 되면서 다시 결과적으로 이혼하게 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지금 이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궁금하신 건 마지막에 남편이 재산 약속을 해줬어요. 근데 네. 마지막에 약속해준 그 부분도 지키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재산 약속 지키지 않는 것, 이거 이혼 사유가 되는 걸까요? 네, 부부 재산 계약은 유효하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서 재산을 어떻게 정리를 하겠다라고 약정한 것은 유효한 약정이기 때문에 네. 남편이 이 약정을 지키지 않는 건 혼인 파탄 사유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2번째 혼인 신고를 하실 때 부부 사이에 남편이 전 재산을 넘기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네. 이게 혼인 파탄
네,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혼을 하실 때는 부부 사이의 재산을 어떻게 하기로 약정한 대로 재산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고 각자의 이제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 분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재산 분할이라고 하는 거는 이혼을 했을 때 재산 분할 청구권이 생기는데 아직 이혼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발생하지도 않은 재산 분할 청구권을 뭐 한쪽한테 넘기겠다, 포기하겠다 이런 거는 이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인 거죠. 네. 네. 그러면 또 한 가지, 과거 혼인 기간 중에 남편이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그 부분 이유로 이혼 청구는 가능한 걸까요? 그 최초에 이제 이혼을 하실 때 남편이 외도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위자료를 지급받으시면서 이혼을 하신 걸로 보여요. 네, 네. 그래서 두 번째 혼인 신고를 하시기 전에 있었던 사유로 이혼 청구하는 거는 불가능하고 네. 다만 이제 두 번째 재결합하셨을 때는 사실혼 관계에 계시다가 법률혼 관계에 있는 다른 여성이 있으시다는 걸 속이고 사실혼 생활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 역시 그 파탄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역시 다시 용서하시고 재결합을 하셨기 때문에 그 과거에 있었던 일로 이혼 청구를 하시는 거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런 반복되는 어떤 갈등 문제 때문에 두 분 사이가 악화되었고 남편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었다면 이 역시 이혼 청구 사유의 어떤 배경으로서는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남편이 뭐 또 다른 여자가 있는 것처럼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남편이 또 외도 중이라면 재결합 이후에 남편에게 새로운 유책 사유가 생긴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는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사연 같은 경우 약간 특이한 거는 한 사람과 이제 결혼했다가 헤어졌다가 또다시 이제 결혼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과 여러 번 결혼했다가 이혼하는 경우 연금 수급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결이 되나요? 네. 그 국민연금법은 혼인 기간 중에 그 적립된 국민연금의 50%를 분할 수급받도록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혼해서 같이 살면서 부부로서 생활하신 실제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은 분할 수급이 가능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첫 번째 이혼하시고 나서 다시 혼인신고하시기 전에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신 기간 동안 이것이 다른 여자와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중혼적 사실혼인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 법에서는 중혼적 사실혼은 보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해당 기간에는 분할연금 수급이 안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법적으로 이제 보호를 받는 유효한 사실혼이나 아니면 유효한 법률혼 기간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연금에 대해서 권리가 있으신 거네요. 네. 네,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부부재산 계약을 지키지 않아서 부부 사이가 파탄이 되면 그거는 이혼 사유가 되긴 하겠지만 이혼 시 재산 분할은 부부재산 계약에 따라 나눠지는 게 아니라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눠진다고 정리해드렸습니다. 사연 같은 경우 남편의 과거 유책 사유로는 이혼 청구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재결합을 한 이후에 남편한테 새로운 유책 사유가 생겼다면 그거를 이유로 이혼 청구가 가능하고요.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혼인기간 중에 발생한 연금에 대해서 50% 분할받을 수 있는데요. 사실혼 관계도 가능하긴 하지만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는 분할연금 수급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경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한평 황금 박쥐상, 높이 2.1m에 무게 460kg, 황금 박쥐 6마리가 새겨져 있는 순금 작품입니다. 우리나라의 조형물 가운데 가장 많은 금이 투입이 됐죠. 천연 기념물이자 멸종위기 1급인 황금 박쥐가 한평에서 집단 서식한다는 게 알려지면서 2008년에 제작됐는데요. 최근에 이 황금 박쥐상의 가격이 최고가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죠. 황금 박쥐상의 가격이 치솟은 이유는 글로벌 경제 시장이 불안해졌기 때문입니다. 안전 자산인 금값이 오르자 이 황금 박쥐상의 가격도 최고가를 경신하게 된 거죠. 지난 2월 10일 한국거래소 기준으로 금 1g은 15만 8,800원 정도 했습니다. 순금만 27억 원어치를 들여서 제작한 한평 황금 박쥐상의 가치도 261억
5,563만 원으로 올랐죠. 황금박쥐상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만 해도 재료값만 28억 3천만 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금값이 오르면서 황금박쥐상의 가치도 치솟자 테슬라, 엔비디아, 비트코인보다 성공적인 투자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쯤 되니까 황금박쥐상을 보고 싶어지죠. 황금박쥐상은 한평 추억공작소 1층 특별 전시관에서 365일 관람할 수 있다고 하네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빌리지 피플의 마초맨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